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어쩌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으로 가보죠. LH가 발주한 아파트에서 이 철근 누락 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네. 철근이 누락됐다고 하는 아파트들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국토부가 LH가 발주한 아파트들을 전수조사했습니다. 네. 철근 누락 문제가 다른 아파트 단지에서도 무더기로 확인이 된 건데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무량판 구조, 즉 기둥으로만 천장을 받치는 방식이 적용된 91개의 아파트 단지를 조사를 했더니 파주 운정, 남양주 별내, 양주 회천, 아산 탕정 등 15개 단지 지하 주차장에 있어야 할 철근이 빠져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중 5곳은 이미 입주가 끝났고요. 3곳은 입주 중, 1곳은 공사를 모두 마치고 입주 예정이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가장 안전하고 튼튼해야 할 공공주택에서 국민 안전의 기본이 지켜지지 못한 점 통렬히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고요. 국토부와 LH는 정밀 안전점검과 보안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수조사를 지시했어요. 네, 어제 원희룡 장관이 LH 철근 누락 문제를 보고를 받고 설계 및 감리 책임자에 대해 가장 무거운 징계 내리고 즉각 수사 의뢰와 고발 조치를 해달라고 지시를 했었는데요. 오늘 윤 대통령도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원 장관에게 부실공사 전수조사를 지시하고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무량판 구조로 세워진 민간 발주 아파트 약 300곳에 대해서도 전부 안전점검도 진행을 해서 철근 누락 여부도 추가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원희룡 장관은 사건의 원인은 이권 카르텔에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에 했던 얘기와 비슷한 얘기를 또 했네요. 네, 원 장관은 어제 철근 누락 책임자에 대해 무거운 징계와 고발을 예고하면서 이 근본 원인은 좌든 우든 이권 카르텔에 있다라고 강조를 한 건데요. 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반카르텔 자유공정 정부다.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건설 현장의 이권 카르텔을 해체시키겠다라고 SNS에 적었습니다. 앞서 올 초에 건설 노조를 이른바 건폭으로 저격하면서 건폭 척결을 내세웠던 원희룡 장관이 이번에도 건설 카르텔을 끊어내겠다고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밝힌 이 이권 카르텔과의 전쟁 기조에 발을 맞추겠다라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나아가서 이 전임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루어졌던 LH와 국토부 간의 카르텔을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겠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네. 오늘 국토부 백경훈 상근 부대변인이 논평을 냈는데 여기에서도 문재인 정부 당시 LH 직원과 주변인들의 땅 투기 사건을 통해 토건 카르텔 실체가 드러났지만 이를 도려내지 못했고 지금까지 국민의 안전을 갉아먹고 있다고 현사태를 규정을 했고요. 이번에 적발된 현장도 대부분 문정부 때 발주된 공사들이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고요? 네, 오늘 오전에 경실련이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지하 주차장이 무너진 검단 아파트 사고 원인에 전관 특혜가 있을 수 있다면서 감사원의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공사 설계와 감리를 맡았던 업체가 모두 LH 출신들을 영입해서 운영하던 곳이라는 건데요. 경실련은 이들 건설업체들이 그동안 사업 수주 과정에서 혜택을 받아왔고 LH가 이들의 부실한 업무 처리를 사실상 방치하면서 이 붕괴 사고까지 발생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정작 국토부는 이번 사고의 원인을 발표하는 과정에 이 전관 특혜 문제는 쏙 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대응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경실련은 감사를 청구하면서 LH 설계 용역 수의 계약과 심사 낙찰 과정에 불공정한 평가가 없었는지 확인하고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LH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네, LH도 오늘 바로 입장문을 낸 건데요. 일단 경실련의 감사 청구에 대해서 적극 수용하고 감사원 조사에도 협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비위 사실이 확인이 되면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를 하는 등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도 말했는데요. 다만 그동안 수차례 안팎의 조사와 감사를 진행을 했는데 전관 의혹 관련한 부정행위 처분 사례는 없었다. 공정하고 투명한 업무 추진을 해왔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퇴직자가 관련된 기업과의 수의계약 금지나 퇴직자 취업 제한 확대 등 다른 공공기관보다 더 엄격하고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왔기 때문에 좀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는 자신감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LH 측은 열심히 잘했다는 얘기로 들리는데요. 네, 투명하게 다 했다. 그런 그럼 문제될 누가 건 책임 없을 있는 것이다라고 겁니까? 했죠. 네. 국토부한테 책임 있는 겁니까? 누구한테 책임 있는 건지 좀 아리송한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어쨌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는 확인이 된 거 아니에요. 네. 지하주차장이 붕괴하는 사고가 있었고 철근도 사실은 지하주차장 상판에 철근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아래에서 기둥으로 떠받치는 건데 네. 거기 철근이 적게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아파트는 이 철근이 하나도 없었다. 기둥에. 그런 아파트도 지금 이번 전수조사에서 밝혀지기도 해서 상당히 안전성에 좀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국민들도 예민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 좀 철저한 조사 그리고 책임자도 사실 문책이 필요하면 해야 될 것 네. 같고요. 지금 무엇보다도 그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안할 불안할 텐데 것 같아요. 또 아직 입주하지 않은 주민들 입장에서도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보다 튼튼하게 만든다고 하는 그런 확실한 신뢰나 이런 것들 좀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원희룡 장관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사업과 관련해서 또 다른 입장을 냈어요. 그동안에 백자 선언하고 그리고 야권의 사과를 먼저 선사과를 요구했다가 네. 이번에는 노선 검증위를 꾸리자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네, 사실상 이 백지화 선언은 백지화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여야가 참여하는 백지화 선언을 백지화했다고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사실상 이제 다시 추진하는 입장으로 좀 선회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여야가 함께 노선검증위원회를 꾸리자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노선을 정해보자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원 장관은 이 노선검증위원회는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먼저 구성을 제안했다. 따라서 이걸 만들어서 국민의힘 간사를 중심으로 전문가 검증위원회를 구성해보자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국정조사까지는 갈 것도 없다. 상임위원회에서 전문가들을 불러서 논의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제안을 야권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야당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원희룡 장관 잔머리 굴리지 말라라는 반응입니다. 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정조사하자는데 검증위가 웬 말이냐면서 의혹이 도저히 가려지지가 않으니 물타기 꼼수로 국정조사를 피하려 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노선 검증위를 가장 먼저 제안한 것으로 알려진 심상정 정의당 의원도 기자회견을 열고 원 장관은 먼저 백지화 선언에 대한 대국민 사과부터 하라라고 하면서 대국민 사과와 비롯해서 사업 백지화 선언 공식 철회 그리고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먼저 있어야 한다. 그러고 나서야 여야 노선 검증위가 의미가 있지. 이것들이 없는 노선 검증위는 얄팍한 꼼수일 뿐이다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럼 여당의 국민의힘 반응도 들어볼까요? 네, 여당은 원 장관의 노선 검증위 제안을 단단히 뒷받침하는 분위기입니다. 윤재욱 원내대표는 야당이 원하는 대로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정쟁의 소지가 다분하고 객관적으로 사실을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전문가들에게 이 최적의 노선을 검증해보는 게 좋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타기 하지 말라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서도 빨리 고속도로 건설을 바라는 국민적인 기대는 아랑곳하지 않는 정치 공세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요즘 거침없이 쓴소리하는 의원이죠. 유승민 전 의원. 노선 검증위를 구성하면 정치권 싸움밖에 더 나겠느냐면서 이는 교묘하게 국회가 할 일과 행정부가 할 일을 섞어버려서 나중에 다 같이 책임을 지자고 주장하려는 것이다 라고 해석 내놓았습니다. 그러네요. 고속도로 건설은 국토교통부가 주로 하고 네. 그다음에 굳이 관할한다고 하면 국무총리가 사실은 관할을 해도 되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국회 차원에서 결정을 해주면 거기에다 마치 따르겠다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책임 전가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 이어가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상래 행보총장에 대한 인사조치를 건의했다고요? 네, 사실상 이상래 행보총장에 대한 해임 건의를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네. 오늘 낮 한덕수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주례회동 자리에서 이상래 행보총장을 비롯해 오송 지하차도 참사 관련된 문책 인사를 건의했는데요. 국무조정실이 참사 원인의 규명을 위해 감찰을 벌인 지 사흘 만의 건의입니다. 국무조정실은 행복청이 이번 사고의 원인이 된 미호천교 임시제방공사와 관련해 시공사의 부실 공사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았다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국조실은 이상래 청장 외에도 충북도 행정부지사, 청주시 부시장, 흥덕경찰서장 등에 대해서도 임명권자에게 인사조치를 요청하겠다라는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공직자 63명에 대해서도 이번 주 내에 해당 기관의 징계 등 인사조치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는 분위기라고요? 네, 지난주에 검찰과 경찰이 협의를 거친 끝에 검찰 수사본부가 경찰로부터 오송 참사 사건을 넘겨받아서 수사를 본격화했는데요. 이번 주부터 참사 관련 공무원들이 줄줄이 검찰에 소환될 예정입니다. 국무조정실에서 수사를 의뢰한 공무원 34명을 직접 불러서 위법성 여부를 따질 계획인데요. 다만 이들을 불러서 한 번씩 조사만 벌여도 그 수가 굉장히 많고 또 압수품의 양도 방대해서 수사가 장기화될 가능성 제기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미 대대적인 수사본부를 꾸려놓은 경찰로부터 수사를 전부 가져왔기 때문에 네.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서 사태를 조기 해결해야 한다라는 부담감도 안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근데 지금 아까 수사 대상이 네. 지금 충북도 행정부지사, 청주시 부시장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시장이나 지사는 어디로 갔습니까? 가장 윗선들이 좀 빠져 있는 것 같죠. 예. 네. 아니 다를까 좀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검찰의 국무조정실이 수사를 의뢰한 공직자 34명을 살펴보면요. 과장급 이하의 실무자가 절반 이상인 22명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무엇보다 참사에 우선적으로 책임을 져야 할 김영환 충북지사 그리고 이범석 청주시장이 빠져 있어서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건데요. 야당은 윤석열 정부가 윗선의 책임을 또 실무자에게 떠넘기고 있다면서 이 김 지사와 이 시장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물겠다는 입장인데요. 이에 대해 국무조정실은 이들의 경우에는 선출직이기 때문에 인사조치에서 제외됐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비판은 여권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나 대표적으로 유승민 전 의원, 지사와 시장은 선출직이라 어쩔 수 없다는 이 세상에 그런 감찰이 어디 있느냐면서 일선 공무원들에게만 책임을 묻는 이 비겁한 세상에선 공무원하기 참 힘든 것 같다라고 맹비판했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 의견을 자꾸 인용하게 되는데요. 네. 이태원 참사 관련해서도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책임질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나올 만큼 이태원 참사도 그렇게 끝났는데 이번에도 조금 오버랩이 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 같습니다. 논리대로라면 이제 그렇다는 얘기를 한 건데요. 네. 이태원 참사 같은 경우에 그러면 서울시 행정부시장이 책임져야 되는 건가? 행안부 장관은 그러면 책임을 안 져도 되는 건가? 또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게 되는 그런 소식인 것 같네요. 근데 그나저나 오송 지하차도 참사 전날 김영환 충북지사 행적이 또 논란이 되고 있네요. 네, 앞서 김영환 지사는 일찍 참사 현장에 갔다고 바뀔 건 없었다라는 취지의 실언을 해서 문매를 맞은 바 있었죠. 그런데 오늘 박진희 민주당 충북도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 전날 재난 대응 최고 단계인 비상 3단계가 이미 발령이 됐는데도 네. 김 지사가 관내를 벗어나 서울에 머문 사실이 확인됐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안 관련 전문가와의 만찬을 위해 서울에 갔다는 게 김 지사의 해명이었는데요. 박진희 도의원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중요한 현안이 무엇이냐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또 이날 밤에 서울에서 돌아온 김 지사가 한 14분 정도 도청에 머물렀는데요. 박 의원은 이것이 재난 상황실 격려 방문 일정으로 추정이 되는데 이후에 참사 보고서를 까보니 도지사 주재 긴급회의 일정으로 바뀌어 있었다면서 조작 의혹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도청 측은 김 지사가 실제 이날 회의를 주재해서 6, 7분간 주요 상황을 체크했다면서 당시 음성 파일을 공개하며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송 지하차도 참사가 벌어진 현장에 3시간 넘어서 네. 방문을 했다. 네. 현장에 갔다.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처신에 관한 문제는 계속 논란이 될 것 같고요. 또 해병대가 포구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손직한 고 최수근 상병 사망 경위와 관련해서
이 언론 브리핑을 예고했다가 돌연 취소하는 일이 있었어요. 네, 오늘 굉장히 혼선을 좀 빚은 바가 있었습니다. 네. 경북 예천 포구 피해 실종자 수색 과정에서 순직한 고 최수근 상병 사망 경위와 관련해서 오늘 해병대가 원래 오후 2시에 언론 브리핑 예정했었는데요. 예. 불과 1시간 전에 돌연 취소를 공지했습니다. 이유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이던 해병대가 늦은 오후에나 기자단에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언론 설명이 향후에 경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였다라고 이유를 들었는데 그렇다면 애초에 언론 설명을 자처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늘 해병대 부사령관은 국회를 찾아서 국방위 의원들에게 조사 경위를 설명하려다가 갑작스런 연락을 받고 발길을 돌리기도 했는데요. 네. 브리핑과 보고를 모두 중단하라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라는 의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혐의점이 추가로 발견이 됐거나 아니면 내부의 의견 충돌이 벌어졌던 거 아니냐라는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 22일 해병대가 김계환 사령관 명의의 강조 말씀을 전 부대에 하달해서 한 차례 논란을 빚기도 했는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임의로 언론사 등에 제공해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지 말라는 내용이 담겨 있어서 내부 입단속에 나선 것 아니냐라는 비판 받기도 있습니다. 국회 차원의 현안질이 예정돼 있는 거죠? 네, 다음 달 25일에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열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가 출석한 가운데 사고 관련 질의를 할 예정이고요. 해병대 참석자는 현재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그리고 언론의 하마평이 오른 지 한 몇 개월이 지났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지명이 결국 이뤄졌는데 이와는 오늘도 계속 거친 공방을 이어갔어요. 네, 야당은 물론 지명 철회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늘 회의에서 국민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이 정권의 오만한 인사폭주가 멈추지 않는다면서 십자포화를 퍼부었고요. 박광원 원내대표도 이동관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당시에 언론 탄압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는 만큼 임명된 직후부터 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민영화를 시도할 거다라고 내다봤습니다. 야당은 또 이 후보자의 자녀 학폭 문제도 강조하면서 애초에 청문회 대상이 될 자격이 없는 인물이라고 비판을 한 건데요. 반면 여당은 이 후보자의 자녀 학폭 의혹은 무혐의가 처분됐고 방송 장악 의혹은 오히려 민주당과 전 정부의 전공 분야라면서 공세를 맞받아쳤습니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 등 여당의 인사들은 이 후보자가 공영방송의 공정성 확보 등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추진할 적임자라고 치켜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7개월 동안 결국 국회 문을 계속 열어둔 상태였는데 네. 지금 잠깐 휴지기를 갖는 거 아닙니까? 이동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그 다음에 열리게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열리게 된다면 다음에 열리게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제인 29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는 국회가 여름 비회기 그간을 갖기 때문에 이때는 좀 지나고 16일부터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면 청문회 관련한 논의가 진행돼서 일정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쪽에서는 청문회 보이콧한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또 오늘 아침에 라디오에 나온 민주당 의원들 얘기를 들어보니 보이콧은 국민의힘에서 먼저 띄웠다. 우리는 보이콧을 한 적이 없고 청문회를 1년 내내 할 자신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내부에 좀 공론화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하여튼 결론이 내려진 건 아니라는 거고요. 네. 국회 비회기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간의 공방전은 계속된다. 네, 이 후보자 청문회 비롯해서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논란 관련한 국정조사 등 계속 여야는 충돌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도 여야 대표 김기현 대표와 이재명 대표는 휴가를 떠날 계획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여름휴가 떠난다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도 다음 달 2일부터 공식 여름휴가를 갖기로 했습니다. 당초에는 국정 현안이 너무 많아서 휴가 논의할 때가 아니다라면서 조금 소극적인 모습 보였는데요. 순방 등 경무에 시달려온 만큼 휴식이 필요한 데다가 공무원의 휴가가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돼서 대통령실 관계자가 휴가를 건의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2일부터 6박 7일 휴가를 떠났는데요. 대통령 별장이 있는 경남 거제시 저도에 머물 예정입니다. 휴가 중에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 그리고 8월 18일 한미일 정상회의 의제 등을 고심할 것으로 전해집니다. 보통 대통령 여름휴가 6박 7일 좀 긴 편 아닌가요? 좀 이번에 길게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역대 대통령들 사례를 봤을 때는 보통 3박 4일 이렇게 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네. 공무원들은 마음 편하게 특히 대통령실 참모들은 마음 편하게 여름휴가 갔다 오는 건지 모르겠네요. 네.
자, 마지막 뉴스로 가겠습니다. 법무부가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이것도 좀 논란거리가 될 것 같아요. 네, 사실상 검찰의 수사권 다시 확대하는 거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네. 그 수사준칙 개정안 입법 예고한 거를 내용을 핵심을 보면 일단 보완 수사를 경찰이 전담할 수 있도록 한 지금의 원칙을 폐지하고 검찰도 할 수 있게 했습니다. 사건 수리 후에 한 달이 지난 사건 그리고 검경이 협의한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 있게 장치를 마련했고요. 또 경찰이 검사의 재수사 요청을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가 사건을 송치받아서 종결할 수 있도록도 했습니다. 굉장히 검찰이 이제 할 수 있는 권한을 다시 이제 확장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네. 경찰 수사를 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법무부는 설명하고 있지만 지난해 시행령으로 검찰의 수사 개시 대상을 넓힌 법무부가 또다시 수사 종결 대상까지 확대를 시키면서 검찰 수사권 다시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는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시행령 개정이나 네. 예규를 바꿔가지고 사실상 수사 범위를 확대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경찰하고 수사권 조정을 하는 게 거의 의미가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네, 그 민주당이 주장했던 이 이른바 검수완박을 네. 다시 이제 원래대로 정상화하겠다. 네. 정상화라는 그들의 표현. 주장에서는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군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제 경찰들의 반발의 중심이 서 있었다고 해야 되나요? 경찰국 설치에 대해서 반발했던 유상경 총경 결국 경찰을 떠난다고요? 네, 오늘 경찰청에 사직서 제출하고 또 기자회견까지 열었습니다. 예. 지난 27일 발표된 경찰청 총경급 인사는 보복성 조치였다면서 이에 반대해 사직 결심했다고 밝힌 건데요. 유 총경은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 7월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다가 12월에 정직 3개월 징계를 받고 최근 인사에서 경남청 112 상황팀장으로 전보됐는데요. 이게 초임 간부의 보직으로 알려져서 보복성 인사 논란인 것입니다. 류 총경은 오늘 경찰 내부 게시판에도 글을 올리고 윤희근 경찰청장에게 저의 사직을 끝으로 더 이상 조직 전체를 뒤흔드는 보복 인사를 멈추고 부당한 외압으로부터 조직을 보호하는 본연의 임무를 다해달라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저널 구민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일 시사 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